자, 봅시다. 이게 벡터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넓고 중요합니다. 자, 기억하고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P 벡터가 mn이 2분의 1이게 되면 2분의 1의 OA 벡터, 얘는 어디로 가는 벡터일까? 직선 위에 점이 있을 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O는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2분의 1 여기 중점 M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OA랑 삐뚤어지만 OB 벡터에 대해서 2분의 1 OA OB 하게 되면 여기 중점으로 가는 이런 벡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OA랑 OB랑 OC랑 얘는 어디로? 어디? 무게중심으로 가죠. A점 있고 B점 있고 C가 있고 O가 여기 있다면 삼각형 ABC에서 무게중심 대략 한 이 정도 일로 가는 벡터가 되겠다. 자, 그 다음은 제목 대신에 상황을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어딘가에 점 AB가 있는데 어딘가에 있는 점 P랑 원래 존재하는 점이랑 알려진 점이랑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P가 일직선 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AP의 벡터는 AB 벡터에 대해서 실수 K배다라고 하겠죠. K 해도 되고, 우리 T도 많이 쓰고 알파도 많이 쓸 거니까 T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실수배입니다. AB 벡터에서 이런 형태가 표현이 될 테고, 얘를 우리는 시점 O가 되는 위치 벡터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OP의 벡터는 OP-OA 벡터는 T에 OB 벡터에서 마이너스의 OA 벡터다. 그럼 OA를 넘겨서 적으니까 OP의 벡터는 여기 넘어가서 1 되고요. 괄호 풀면 1 마이너스 T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O가 어딘가에 있는데, O가 여기 있고요. AB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P점이 어딘지는 말을 안 했죠. 그냥 일직선이 있다라고만 했죠. 그렇다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OP 벡터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t와 t라는 거 둘을 더하게 되니까 합이 뭐가 되면, 합이 1이 되면, 개수의 합이 1이 되면 점 AB랑 P랑 한 직선이 있겠구나. 다시 표현하게 되면 점 P는 AB를 잇는 선분이 아닌 직선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맞죠? 그래서 1-t랑 t를 더하면 1이니까, 개수 둘을 더하니까 1이니까.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해보면 점 P는 선분이 아닌 직선 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중간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해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t의 숫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10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99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4이어서 합이 1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일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점 P는 직선 AB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죠?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P 벡터가 알파의 A 벡터 더하기 베타의 B 벡터, 여기에서 뭐 알파 더하기 개수의 합이 1이면 뭐라고 할 수 있겠다? P의 종점인 점 P는 직선 위, 직선 AB 위라고 할까요? 직선 AB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3번에서 알았으면 하는 거는 뭐다? 개수의 합이 1이면 어딘지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직선 위에 있다. 그 어딘가에 같이 나란히 있을 거야. 요 위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이제부터 이런 거 위주로 볼 텐데, 그 중에서 이 범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T라든지 알파라든지 베타라든지 이런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에서 3개는 독특하지만 2개는 합이 1이죠. 여기 개수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점이지만 일단 AB 위에 있긴 있잖아요. 맞죠? 자, 이런 경우를 이 책에 있는 거 107페이지에 있는 경우처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번호를 계속 달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에서처럼 개수를 mn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도 mn이라고 했으니까. 자, m 더하기 n이 1일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조건에서 첫 번째 보면 m도 0보다 크고 n도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 자, 다시 한번 이 조건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AB의 연장선 위에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 중에서 mn이 양수면 어떻게 될까? m이 양수라는 말은 넘겨서 생각하면 n은 둘 다 양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1보다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요렇게만 적어놔도 자동적으로 mn이 1을 벗어날 수 없으면 알겠죠. 작아져봐야 0이니까. 이 힌트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책에 있는 것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면, 끝에 m이 0이 되게 되면 이 벡터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m이 0이면 당연히 n이 1이 되는 거고, 1이 된다라는 말은 OP 벡터는 OB 벡터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m이 1이 되면 n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OP 벡터는 OA 벡터가 되는 거고, 양쪽 경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mn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자, 표현을 이제 OP 벡터는 OA 벡터잖아요. 그럼 OA 벡터 옆으로 넘기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니까, 그러면 AP 벡터니까 AP 벡터는 0이에요. A랑 P가 같은 점이잖아. 지금 이 상황 요 그림이하고 비슷할 텐데, AB는 고정점이니까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AB는 알려져 있고 O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OB랑 OA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거를 먼저 예를 들어 볼까? M이 0이 된다라는 말은 OA 방향으로는 안 간다는 이야기고, OB가 1이니까 이 위에 B점이랑 뭐랑 P가 같아져 버렸지. 그럼 같은 점이니까 그때 0벡터 할 때 PB 벡터는 BB 벡터하고 같으니까 얘는 길이가 없으니까 0이겠죠.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테고. 자, MN이 0보다 크면 이 식에서 OP 벡터에서 OP는 원래 M의 OA 대신에 그냥 A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1이니까 1 대신에 뭐라고 적어도 되겠다? 합이 1이니까 M 더하기 N으로 적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1 대신에 원래 없던
자리 1에다가 m 더하기 n으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얘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뭐하고 같습니까? 내분 벡터하고 같죠. 내분 벡터가 되네. 그럼 내분 벡터면 어떤 의미입니까? m 대 a 대 b를 m 대 n을 양수로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3분의 2로 3분의 1 대 3분의 2로 이 말이나 1 대 2나 같은 의미일 거 아니야. b일 뿐이니까. 그러면 m이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되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p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맞죠? 그렇다면 mn이 양수면 뭐가 되겠다? 내분점 위에 p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OP 벡터로 표현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mn이 양수면 자, 항상 이 조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이 1인데 둘 다 양수면 1을 벗어나진 않겠네. 그렇다면 p는 어디에 있겠다? 내분점 p가 된다라는 것을 이런 형태로 보면 어디? 선분 요거 포함합시다.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래서 p의 종점은 b점도 되고요. p의 종점은 a도 되니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선분 AB 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m 더하기 n은 1이라는 걸 유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책에서는 두 번째 거 m은 0보다 큰데 n은 음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외분점도 b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AB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P가 있다면 A에서부터 1대 3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지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3 B할 때 음수 쓰진 않잖아. 그 B 표현은 양수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M에다가 M이 양수니까 M은 그대로 할게요. M에다가 A 벡터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n 하면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n의 b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여기도 m에다가 뭐로 마이너스에 n 이렇게 적어주면 역시 합은 1인 거잖아. 여기 없던 원래 있던 1을 그냥 이렇게만 바꿔 적은 뿐인 거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양수고 여러분이 숫자로 생각을 한번 해봐. 헷갈리면 여기가 만약에 3이라 그러면 얘가 뭐가 되어주면 합이 1이 될까? n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2가 되는 의미겠죠. 만약에 n이 3이라면 뭐 1이 되려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n 대신에 마이너스 2라 생각하자고. 그럼 얘가 3이 되면 마이너스 n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외분 벡터의 표현하고 똑같죠. 외분 벡터니까 얘는 점 P는 외분점인데 어딘가에 있는 외분점 P가 될 텐데 그렇다면 직선인데요. 선분 AB의 바깥 부분에 있는 거잖아. 직선은 직선인데 AB의 바깥이겠죠. 그렇다면 어느 바깥일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 크로스로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n이랑 크로스로 갔을 텐데 마이너스 n이랑 크로스로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외분점 P인데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수식으로 하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O는 여기 있고요. A 옆에 요쪽으로 한번 해볼까? P를.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얘를 표현하고 싶고 P가 여기 있대. 얘를 AB로 만들어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얘가 합이 나타나는 경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AB로 만들어내려 그러니까 B는 조금 더 필요하고 B는 반대로 좀 더 가서 이걸로 지금 대각선 만들려면 이렇게 이런 형태 벡터가 되면 대각선이 주황색 여기 P점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조금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두 벡터에 대해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세요가 뭐였습니까?
평사의 대각선 이거였잖아. 그 다음에 둔각도 한번 해볼까요? 이 각이 이런 벡터랑 이런 벡터 둘을 더하세요 하면 이런 벡터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OP 벡터가 합으로 표현이 되려 그러면 얘가 평행사 하변의 대각선인데 두 변은 어디에 있느냐면 AB 벡터와 OB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주황색이 되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끝점이 되도록 얘랑 평행하게, 점선이 좀 삐뚤하지만 이렇게 얘랑 평행하도록 이렇게 그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A의 건너편에 있는 P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A는 조금 더 키워야 되고 B는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좀 가야 되네 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알게 된 게 외분점은 외분점인데 M이 양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M이 양수라는 말은 A 앞에 개수가 양수라는 이야기잖아. 그렇다면 양수니까 얘는 어떻게 되더라? 조금 더 플러스 방향이 되고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는 이런 벡터가 된다면 우리가 머리로 기억을 할 때 지금 M이 양수다. A 벡터의 개수가 양수지. 그래서 A의 옆에 있느냐 B의 옆에 있느냐 이거를 구별을 하자는 소리야. 그림으로. 그래서 정리해보면 외분점은 외분점인데 어디에 있는 외분점이냐니까 A 근처 또는 A 너머 A의 개수가 양수면 A 근처에 있더라 라고 기억을 하자. 그림을 통해서. 이 부분 이해되겠습니까? 이해가 아니라 그냥 좀 기억하자라는 정도. 둘 중에 하나가 여기다 그냥 여기 6이라고 하고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M 더하기 N이 1인데 M이 음수가 되고 벡터 A의 개수가 음수가 되고 N은 양수가 되게 되면 P 벡터는 OP 벡터는 똑같은 방법으로 외분점을 나타낼 거라고. 이 방법대로 같이 표현을 해보면. 그런데 B 벡터의 개수가 양수면 어디에 있겠다? 외분점은 외분점인데 B 너머에 선분 AB가 이렇게 있다면 AB가 있다 그러면 OB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OA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B 벡터의 개수가 양수가 되면서 합이 1이 된다 그러면 합이 1이라고 직선 위에 있겠는데 이까지는 맞잖아. 맞죠? 그 다음에 둘 다 0에서 1 사이, 둘 다 0에서 1 사이였다면 선분 AB 사이에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에서는 B의 개수가 양수고 A의 개수는 음수네. 그렇다면 A를 후진 좀 시켜주고 B는 1보다 클 테니까 좀 전진 좀 시켜주면 이 대각선이 어디에 생기겠다? B 근처 또는 B의 너머에 P 점 P가 존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이해되겠죠? 내분점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이 외분점은 어디 있느냐? 개수가 양수인 벡터 끝점 근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서 첫 번째 그래서 결론은 합이 1이면 직선 위에 있는데 둘 다 0에서 1 사이 범위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기억하자? 선분 위에 있다. 사이에 있다. 두 점 AB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한 개는 양수고 한 개는 음수가 되면 직선 위에인데 선분 AB 위에는 아니다. 양쪽 어딘가에 있다. 그런데 숫자가 양수인 놈 근처에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자.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합이 1이면 어떻게 되겠다? 일단 직선 위에 있겠다. 어딘가는 나중에 찾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책에서는 작은 번호로 그 아래 6번째 줄에 있는 2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는 합이 1인 거를 봤는데 이번에는 합이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다만 조건이 MN이 양수일 때,
양수인데 합이 1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반대편 그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m 더하기 n이 만약에 1보다 작게 된다면 합해봐야 1보다 작은데 양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mn이 1보다 크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겠죠? 그래서 일단 선분 느낌이 좀 나긴 나는데 p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보다 작은 거를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테고 책처럼 수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을 때 O가 여기에 있다 치면요. 자, OB 벡터는 여기, AB 벡터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합이 1이 되게 되면, 합이 1인데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합이 1인 걸 가정하고 여기다가 해볼게요. 합이 1이 되게 되면 여기 위에 있다 있잖아. P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합이 1보다 조금 작을 때 생각해볼까? 합이 1이 되는 경우 중에는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의 벡터와 여기는 3분의 1의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도 합이 1인 거잖아. 예시입니다. 여기가 3분의 A 개수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이 되면 어디쯤 있을까? 여기랑 여기 벡터가 될 테고, 이 벡터 둘을 더하게 되면 대각선을 찾아봤더니 선분 AB 위에 있는 이런 대각선이 되더라.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겠죠? 자, 딱 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얘가 3분의 2보다 좀 작아서 합이 1보다 작게 3분의 1 해볼까요? 3분의 1 하면 어디 있을까? 여기가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간 거잖아. 그럼 얘랑 이렇게 대각선 하게 되면 점피는 어디 있습니까? 선분 AB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은 요 안에 내부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mn이 1보다 작으면 양수인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 내부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를 지금 증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등호가 있으면 뭐였습니까? 선분 AB 위이잖아. 직선 AB 위에서 여기 이 조건 때문에 선분으로 바뀌죠. 그런데 그림으로 볼 때 1보다 작으니까 점들이, 예를 들어서 A의 0.1, B의 개수 0.1 하면 여기 점일 테고, 여기는 0.1이고 여기는 0.5가 되면 여기 점일 테고, P점이 삼각형 내부에 존재할 것처럼 그림으로는 느낌이 조금 오잖아요. 걔를 수식화 시켜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얘는 삼각형 내부예요. 삼각형 OAB 내부가 됩니다. 그림이 좀 너무 작아서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정하고 가봅시다. m 더하기 n은 k다 라고 할 때, 자, 생각해보면 k는 1보다 작거든요. 근데 우리는 합이 1이 되게 되면 뭔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뭔가 개수의 합이 1이 되게 계속 만들어줄 거라고. 개수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k는 1보다 작죠. 맞잖아? 그러면 양변을 k로 나누어 봅시다. 여기서 양변을 k로 나누게 되면 k분의 m, k분의 n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p 벡터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무슨 과정을 거칠 거냐 그러면 P 벡터가 2의 A 벡터랑 3의 B 벡터인데 여러분 보기에 개수의 합이 1이 아니잖아. 맞죠? 어떡하지? 개수 합이 1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요 둘을 합친 5로 묶어내면 어떨까? 5로 묶어내버리면 얘는 5분의 2의 A 벡터가 되고 5분의 3의 B 벡터가 되어서, 얘는 잠시 나중에 생각을 하면 이 벡터는 어디에 있겠다? 선분 AB 위에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계수 1로 억지로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계속. 그렇다면 이런 연습 과정처럼 합이 1인 숫자를 이런 형태를 어떻게 이 벡터를 억지로 만들어 주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p 벡터의 개수가 원래는 뭐였냐 그러면 m의 a 벡터에 n의 b 벡터인데 얘를 개수를 얘로 만들겠다는 소리는 k분의 m으로 만들면 여기에다가 k의 a 벡터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k의 n이라고 하면 여기를 k의 b 벡터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ab를 쳐다보지 말고 ab가 아니라 개수의 합이 드디어 1이 되었으니까 개수의 합이 1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벡터를 생각하자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어디에 p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끝점을 연결한 선분 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선은 아닌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래서 AB의 끝점 위가 아니라 선분 AB가 아니라 네모된 K의 A 벡터랑 K의 B 벡터를 연결한 위에 뭐가 있겠다? P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K A 벡터는 어디 있을까? K는 1보다 작은데 A 벡터까지 못 간 여기 어딘가 어디 있겠죠. 그 다음에 K의 B 벡터는 여기 B까지 못 간 어딘가에 있겠죠. 맞나요? 그렇다면 드디어 P의 위치를 좀 알겠네. P는 어디에 있겠다? 여기 노란색으로 한 이 둘 사이에 있겠다. K가 0.8이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K가 0.9면 여기 있겠죠. K가 0.6이면 한 요 정도 되고 0.5면 여기 있겠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0.4면 여기 있겠고 0.3은 여기 0.2면 여기 0.1이면 여기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게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뭐를 표시하고 있죠? 점 P의 위치잖아. OP의 종점이자 점 P는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뭐가 되겠다? OAB의 내부에 뭐가 있다? 점 P가 존재한다라고. 점 P는 삼각형 OAB 내부에 있겠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등호가 있으면 AB를 포함하는 삼각형 내부고요. 등호가 없으니까 내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변을 포함하는 삼각형.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8번까지 적을 건 아니지만 8이라고 적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MN이 0보다 크거나 같고 M 더하기 N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어디 있을까? 삼각형 OAB의 변 포함 내부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가 뭐를 알려주느냐 그러니까 선분 AB 여기는 0이 될 수 있으니까 이 OB나 OA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7번보다는 8번처럼 등호 있는 힌트를 많이 볼 거예요 앞으로.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렇다면 MN의 합이 1보다 작을 때에 대한 표현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책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3번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9번이라고 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합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합에 대해서 MN에 대한 합은 모르겠고 다만 M의 범위가 각각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수식으로 할 내용은 아니니까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벡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O가 되고 여기가 점 A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B 벡터는 이렇게 있습니다. B 벡터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점 B가 있겠죠. 그렇다면
평행사 변형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P 벡터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니까 M의 A 벡터 더하기 N의 B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등호가 있으니까 MN이 0이 되면은 당연히 여기가 점 P가 존재하는 거잖아. 맞죠? MN에 1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A 더하기 B는 대각선의 끝점이니까 여기 될 테고 1, 0 들어가면 여기 될 테고요. 0, 1 들어가면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여기가 M 합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얘가 2분의 1이면 A는 2분의 만큼 가겠죠. 여기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N이 0이면 여기고 4분의 1이면 이 정도 될 것 같고 2분의 1이면 이 정도 될 것 같고 4분의 3이면 이 정도 될 것 같고 1이면 여기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점을 또 옮겨보면 M이 4분의 3이면 여기 되고요. N이 0이면 여기 4분의 3이고 4분의 1이면 여기 4분의 3에 2분의 1이면 여기 4분의 3에 4분의 3이면 여기 그러면 점들이 MN이 0, 1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를 고정하고 나서 A의 개수를 고정하고 나서 B를 0에서 1까지 변화시키니까 어디 있습니까? P가 요 위에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2분의 1로 M을 2분의 1로 고정하고 N을 0에서 1까지 변화시키니까 요 위에 P가 있는 거죠. P 벡터가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 다 그어보니까 뭐가 됩니까? 평사 내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합이 1이면 선분 이야기할 텐데 여기는 합이 없고 그냥 범위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합은 없고요.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면 어떻게 될까? 늘어나는 거 아니야? 늘어나죠. A 벡터가 B 벡터가 이렇게 그럼 B 벡터 개수가 3B 벡터만큼 A 벡터는 2배만큼 이 사이에 점 P가 존재할까요? 이해됩니까? 그럼 반대로 뭐 2분의 1, 3분의 1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되겠죠? 작은 부분이 될 때. 이게 108페이지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대표형 36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겠죠? 자, 저번에 위치 벡터 이야기할 때 왜 위치 벡터를 쓰면 좋을까? 좌표만 표현하면 시점이 O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표현하기 참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의 자세한 설명이다라고 하고 읽고 넘어갈게요. 좌표 평면에서 위치 벡터 A에서 종점의 좌표가 A1, A2일 때 시점은 당연히 원점이니까요. 종점의 좌표가 A1, A2일 때 A 벡터는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벡터가 뭔지를 알겠고 그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서로 한 개 한 개 매치가 될 것 같으니까 1대1 대응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벡터를 이제 원점에서 어디로 가요? 라는 화살표 대신에 뭐만 표현하자. 좌표로만 표현하면 다 알겠다 이런 의미잖아.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3,2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A 벡터가 3,2로 표현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X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 앞에서 그 벡터 개념 설명할 때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짜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X쪽 방향으로의 1 그냥 단위 벡터는요 길이가 1이라는 이야기지 방향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위 벡터 그러면 뭐 길이만 1, 방향은 모르겠다. 그런데 x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를 E1이라고 표현을 하고 y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를 E2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한 예시를 든 3,2라는 벡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E1을 3번 가고 E2를 2번 가주면 벡터는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쭉 연결해주면 얘가 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가로 방향으로 3개의 E1 벡터와 2개의 E2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3,2로 가는 A 벡터가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벡터는 맞는 말인 거잖아. 맞죠? A 벡터를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몇 개 있나요? 이게 좌표와 같은 의미고 Y 방향으로 기본 단위 벡터에 몇 개 있나요? 그게 좌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개수가 3이랑 2가 된다면 우리는 얘를 뭐로 표현하자? 3,2라는 종점의 위치만으로 표현을 하겠다. 둘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뭐가? 기본 벡터인 E1과 E2가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벡터가 같으면 막 개수 이야기 그랬는데 이제는 위치 벡터 생각해 보면요. A 벡터나 B 벡터나 공통점이 있죠. 시점이 원점이잖아. 그러면 두 벡터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착 지점이 같아야 되겠죠. 좌표가 같아야지 서로 같은 벡터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이제 시점 고민 안 하니까 뭐라고?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같으면 둘은 뭐가 되겠다? 같은 벡터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겠죠. 그렇다면 벡터 크기는 우리 피타 써서 그냥 선분의 길이 구해주면 얘가 그 벡터의 크기다. 화살표에 뭐 길이 제거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위치 벡터의 장점이자 당연한 소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벡터를 더한다라는 개념이 AB 벡터를 더하니까 뭐 C 벡터가 되었어요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있지만 좌표로 보는 위치 벡터에서는 어떻게 더할 건가를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숫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이 점의 좌표가 3,1이고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1,4라 그러면 여기서 두 벡터를 합한 A 더하기 B 벡터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인 건데 그럼 여기에서 3,1 벡터를 갖다가 여기서 추가로 얼마만큼 더 가면 될까? 여기에서 가는 방향 X 방향으로 얼마만큼? 요만큼 플러스 1만큼 더 가주면 되고 여기 간 위치에서 잠시 쉬고 새 출발 Y 1에다가 뭐만큼 더해주면 더하기 4만큼 가주면 얘 도착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여기가 3,1이면 요 방향으로는 1만큼 더 가주면 되는 거고 이 시점에서 위로는 얼만큼? 4만큼 더 가주면 되니까 이 점의 좌표를 누가 물어본다면 벡터는 생판 몰라도 좌표 물어보면 x가 3만큼 가고 1만큼 더 갔네 그 다음에 y는 1만큼 가고 4만큼 더 갔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벡터의 합은 그냥 x 좌표끼리 더해주면 되고 y 좌표끼리 더해주게 되면 그게 두 벡터의 합을 나타내는 뭐가 되겠다? 위치 벡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럼 당연히 뺄 셈은 어떻게? 좌표를 빼주면 되고 실수배는 이 벡터가 커지게 되면 x 좌표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y 좌표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k만큼 곱해주면 되겠다. 자, 한 개의 벡터에서는 만약에 A 벡터에서 벡터의 크기가 궁금해요 하면 피타 써가지고 이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피타 써서 이 노란색에 대한 길이 구하면 되는 거죠. 원점이랑 이 A점이랑 거리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중에 떠있는 AB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이 둘을 거리 구하는 방법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 얘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B 벡터는 어떻게 구하자? A의 종점과 B의 종점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겠다? AB 벡터의 절대값 또는 크기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이제는 점으로 표현하니까 이름에는 화살표가 들어가지만 그림에서 뭐 화살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좌표를 하게 되면 다 뭔가 연산도 되고 표현도 되고 계산도 다 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PA, PB, PC는 9를 만족하는 P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풀이처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점 P를 x, y로 보자. 그러면 PA 벡터, PB 벡터, PC가 좌표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기억할 거. 뒤에서 앞에 거 뺀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부분만 적으면 얘는 OA OP 벡터니까요. 그럼 PA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까? 주어진 식은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1 x, 2 y라는 벡터 더하기 PB 벡터는 B 0에서 x를 빼서 x 3의 y 벡터 더하기 PC 벡터는 5 x의 -2의 y 벡터를 더한 거에다가 절대값 씌우세요. 이런 의미.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벡터로 표현이 되는 벡터의 연산은 어떻게 하자? 알맹이를 x 좌표끼리 더하고 y 좌표끼리 더하자. 그러면 여기 더하게 되니까 6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없어지고 -3의 마이너스의 3y라는 벡터의 절대값이 뭐가 되도록? 9가 되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벡터의 절대값이 9가 된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걸 하나의 벡터로 볼 때 벡터의 절대값이 9다. 어디에서의 거리가? 원점에서의 거리가 9다 그 말이잖아. 맞죠? 그러면 원점에서 거리가 9니까 얘를 제곱해서 더하기 루트 씌우면 9라는 소리니까 제곱 해보면 6 3x의 제곱이랑 3 의 3y의 제곱은 뭐가 되겠다? 9의 제곱이 되겠다. 이런 걸 만족하는 게 xy 점의 자치를 우리는 구한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3의 제곱 3으로 묶어낸 거 3의 제곱 9로 나누어 버리게 되면 x를 앞으로 적으면요 x 2의 제곱에 y 1의 제곱은 9로 나누니까 3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확실히 이해됩니까? 신호도 이해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를 얘를 분리해 봅시다. 시점 O로. 그럼 얘는 뭐라고 적을까? OA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죠. 위에는 OB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2개. 그 다음에 OC 벡터 마이너스 OP 3개.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한테 굉장히 자주 할 소리인데 더 셈이 있으면요 개수로 요거를 2개 있으면 나누기 2를 해보고 3개 있으면 나누기 3을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생뚱맞게 내 혼자 3 나누기 3 적는 순간 식이 이상해지잖아. 여기 나누기 3을 참 하고 싶어. 이유는 좀 이따 말할 테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앞에 3을 묶어내면 나누기 3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소리냐면 절대값 바깥에다가 3 해주자고. 그럼 여기다 3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3분의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가 되고 여기는 3으로 나누니까 OP 벡터죠.
오늘 수업 제일 첫 시간에 적었었던 두 번째 줄에 뭐 적었나요? 첫 번째 줄은 2분의 1로 나누는 거였고 두 번째 줄은 3분의 1로 나누면 뭐가 되었습니까? 무게중심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는 순간 아 얘는 뭐가 되겠다. 여기서부터까지는 어디에서? O에서 출발하는. 우리는 이 세 점에 대해서 무게중심의 이름이 없으니까 무게중심의 자리를 G라고 생각을 해보자. 좌표도 이거 구해볼까요? 좌표는 더하고 더하면 6이니까 3으로 나누면 2, 2랑 마이너스 나누면 마이너스. 무게중심의 좌표는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얘 대신에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3에 OG 벡터 빼기 OP 벡터라고 이렇게 줄어들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벡터를 합쳐볼 수 있겠네. 뺄셈이니까. 뒤에서 PG 벡터죠. 얘가 뭐가 되겠다? 9가 되겠다. 이 소리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3 약분하고 나서 다시 적어보면 우리는 이 식에서 알게 된 결론이 PG의 벡터의 길이가 3이 되길 바래요 라는 소리입니다. G는 알려졌거든. G는 어디냐면 2, 마이너스를 좌표 평면에서 보면 2, 마이너스라는 점이 G점이라는 게 알려졌잖아.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인 P점은 어디에 있을까? 이 점에서 거리가 3이 되는 P점은 어디 있을까? 원이겠죠. 반지름 3짜리 원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지금 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부호가 이상한데? 뭐 잘못 적었나? 여기는 왜 마이너스고 여기는 여기를 잘못 적었네. 그래서 여기서는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벡터가 3이 되는 G니까 PG 벡터, PG 벡터, PG 벡터 A가 3이 되니까 반지름 3짜리 뭐랑 같겠다? 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답을 얘의 식을 똑같이 적어서 원이구나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이 표현입니다. 분리시킨 다음에 이해되겠죠? 그렇다면 자, 이 문제는 아까랑 왼쪽은 비슷한데 절대값이 없고 옆에 9라는 게 없는 거잖아. 절대값이 없죠? 얘는 길이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분리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익숙해지면 분리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익숙 안 하니까 분리를 해보자고. 이 식을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OA 벡터, OB, OC에 마이너스 3에 OP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왠지 뭐로 나누고 싶네. 3으로 나누는 순간 이거 붕 넘기면서 3으로 나누어 버리면 3분의 OA OB OC 벡터가 뭐랑 같다? 넘기고 3 나누었으니까 OP랑 같은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정의로 볼 때 뭐가 되었습니까? OG 벡터가 되었죠. 그러면 OG랑 OP가 같으니까 종점이 같다는 소리. 그럼 점 P는 어디에 있겠다? 무게중심에 있다. 세 개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의미다. x, y로 대입한 다음에 더해서 0 되는 거. 이것도 풀이 자체는 식만 적어 볼게요. PA 벡터는 A에서 반대로 x를 빼야 되니까 점 P를 x, y라고 둘 때 저 벡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6 마이너스 y, 더하기 벡터니까요. 1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y 더하기 4 마이너스 x에 5 마이너스 y를 다 더하면 0이 된다. 이것도 복잡한 건 아닌데 개념적으로 얘를 좀 써먹을 때가 있어서 그래. 좌표를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도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 이 x끼리 더해서 0 돼야 되는데 y끼리 더해서 0 돼야 되고 그러면 같은 개념이죠. 무게중심이라. x식만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1, 4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4 x 3개 넘기니까 3x잖아. 네. 3을 넘기면 무게중심 계산하고 같죠. 좌표를 풀어도 되고 지금은 이런 수식적 변형을 좀 익숙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오늘 설명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그냥 아직 좀 자세하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2개가 있으면 2로 나눠보고 3개가 있으면 3으로 나눠보고 개수의 합이 5면 5로 나눠보고 그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내분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6번처럼 접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해야 될 힌트는 합이 1이에요. 또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굉장히 좋은 힌트죠. 이 힌트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힌트인 것 같아요. 0보다 크다고? 아, 그렇다면 mn은 1을 넘지는 않겠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합이 1이 왜 좋느냐면 내분 벡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다? 개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OP 벡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합이 1이 되는 개수 m만 남기고 얘를 2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야지만 우리는 합이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는 보이죠? P점이 어디 있을 것 같아? 2A 벡터와 3B 벡터의 끝점을 연결하는 선분 위에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렇다면 좌표표면에 점이 있으니까 2A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4,2가 되고 여기는 3배에서 적어보면 3,6이 되고 이 두 끝점에 연결하는 선분 위에 뭐가 있겠다? P가 있겠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 근데 등호가 아니니까 삼각형 내부로 가야 되겠죠. 1이라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분 위에 있을 테고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삼각형 내부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봅시다. 4,2 한 요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 3,6은 이 정도. 그래서 합이 1이었다면 요 사이에 있어 라고 말을 할 거고 지금으로서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넓이가 답이 되겠다. 이젠 이해되겠죠? 아까 했었던 거니까. 거기다가 위치 벡터적인 표현. 여기 넓이 구하는 거는 요 다음 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 만들면 여기는 4,6이 되니까요. 이 사각형 전체 넓이는 24가 되고 24에서 얘를 빼주고 얘를 빼주고 얘를 빼주는 게 현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푸시고 숙제를 할 때는 나중에는 좀 다르게 풀고. 그래서 아 이거 질문이구나 라고. 이제 이런 거 보면 뭐부터 찾아야 되겠다? 개수 합이 mn이 1이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문제를 요 문제에서 그대로 힌트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mn이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다. 저기 2분의 1하고 2 빼주는 거. 뭐가 개수로 바꿔줘야 되겠다? 2분의 1 m 자체가 뭐가 돼? 개수가 돼야 되고, 얘가 개수가 돼야 되고, 그럼 얘를 2분의 1 m을 앞으로 빼니까 여기에 뭐 적자? 2 5a 벡터. 그 다음에 여기에는 3분의 1 n을 개수로 빼서 3의 5b의 벡터. 아까 했듯이 OA 좌표가 2,1이니까 2배에서 적으면 뭐 마찬가지 4,2가 될 테고, 여기는 좀 숫자는 다르겠네요. 제한했으니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죠. 원리는 개수를 힌트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나, 이렇게 주어지면 얘를 개수로 만들면 되겠네. 왜? 그래야지만 개수 합이 1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구나. 이해되겠습니까? 개수의 합이 1인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오늘 내용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했었던 이 부분이랑 좀 전에 그 설명했었던 뭐 무게중심 찾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두 개가 있으면 2로 나눠보자, 세 개가 있으면 3으로 나눠보자, 이 느낌을 여기 연습 문제 11번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BC에 대해서 수식으로 AD 점이 있고요. 9, 5, 10이라는 뭐 사각형 ABC가 있다 합니다. P가 선분 BC 위에 있을 때 PA, PD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얘가 몇 개 있죠? 두 개지만 개수의 합이 3이니까, 개수의 합이 3이니까 3으로 나눠 보자고. 이해되겠죠? 3으로 여기 나누기 3 하고 싶어. 내분 벡터 만들려고. 왜 3으로 나누느냐? 내분 벡터 만들려고. 개수의 합이 1이 되게 만들려고. 그럼 뭔가 잘 보이니까. 그럼 여기를 3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냥 3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 앞에다가 3을 곱해주고, 절대값 이제 3으로 나눠 봅시다. 3분의 1의 PA의 벡터 더하기 3분의 2의 P의 D의 벡터. 자, 얘는 내분 벡터죠. 이 벡터는 AD의 선분 내에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1대2의 내분 벡터죠. 개수가 1대2니까. 크로스 생각하기 전에 아까 뭐라 그랬나요? 개수가 큰 놈? 근처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여기 개수는 B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가 되잖아. 자, 내분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분점 찾기 연습 한번 해봅시다. 두 점 AB를 3대2로 내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점의 좌표를 찾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점은 우리가 원하는 점을 P라면 P는 3 더하기 2에 3이랑 크로스로 3B를 하고 2A를 하는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AB를 수직선에서 표현해 볼게요. A랑 B가 여기 있어. A에서 3, 여기에서 2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든 거는 A에서 멀고 B에 가깝잖아. B에서는요, B로 표현이 되는 숫자는 크면 클수록 내분점에서 멀어지겠죠. 여기 점 P가 3대2, 3 덕분에 P는 A에서 멀리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가까이 있는 거 기억을 하려고 그러니까 크로스를 하니까, 지금 얘 생각해보면 크로스로 A에서 2만큼, D에서 1만큼 거리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D 근처에 있는 거잖아.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AD에 대해서 표현해보면 AD를 어떻게? 2대1로 내분하는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이 문제 자체가. AD를 2대1로 내분하니까 어디에 가까이 있겠다? D에 가까이 있죠. A에서 이만큼 거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지금 연습해본 이거나 여기서 적어본 이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앞으로 뭐를 기억하자? 개수가
큰 놈 가까이. 근처에 있겠다. 여기는 D 근처니까. 지금 요 절대값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P에서 AD에 대해서 2대1 중에서 누구에 가까이 있는, 뒤에. 뒤에 가까이 있는 여기에 이 점을 Q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럼 이 벡터가 뭐가 되느냐면 3 곱하기 P에서부터 Q 벡터가 되는 거잖아.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Q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이 놈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정점입니다. 계산도 다 됐고. P는 뭐가 되나요? 움직이는 동점이죠.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고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 P가 어디에 있으면 뭐가 되나요? 물어보니까 얘는 지금 움직이는 거고 얘는 고정된 거지. 자, 이제 질문. Q가 여기야. P가 어디에 있으면 PQ 절대값이 가장 작을까? 바로 밑. 그렇죠. 수직이 될 때. P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수선 내렸을 때가 여기에 P점이 오게 되면 PQ의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번 써보니까 여기 9고 여기서 내리면 얼마 되겠습니까? 10이 되고 여기는 11 되고 12 되고. 그럼 여기 요 노란색 길이는 얼마다? 11이다. 답은? 그래서 최소값은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3으로 묶어내는 이유가 뭐다? 내분 벡터 만들려고. 개수 합이 3이네? 일단 에라 모르겠다. 3으로 나누어 보자.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 앞으로 계속. 이해됩니까? 자, 12번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오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엑기스적으로 확실하게 기억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볼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AP랑 BP랑 CP가 합이 0이 된대요. 분리를 해서 풀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리 안 하고 내분 벡터적인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5의) AP 벡터, (3의) BP 벡터, 쟤는 붕 반대로 넘깁니다. (-4의) CP 벡터. (-4의) CP 벡터나 4의 PC 벡터는 같은 말이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런갑다 한 개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얘 합이 뭡니까? 8이니까 8로 나누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분 벡터가 될 테니까. 그럼 8로 나누어 봅시다. 양변을. 그럼 얘는 8분의 5의 AP 벡터가 되고 8분의 3의 BP 벡터가 되고 2분의 1의 PC 벡터가 된다. 됐죠? 이제 여기에서 그림으로 바로 풀 겁니다. 더 이상의 식은 없어요. 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점이 어디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P점이 한 이 정도 잡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얘는 뭘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P에서부터 합이 1이니까 PA, PB에 대한 내분 벡터가 여기 어딘가에 간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여기서부터 노란 벡터로 표현할게요. 8분의 5, 8분의 3이니까 AB를 어떻게? 8등분을 해서 어디에 가까이 있을까? A. A에 가까이 있겠죠. A에 가까이 있는 8등분 중에서 A 가까이 있으니까 이 점일 것 같네. 맞죠? 그러면 P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이 점, 이름 Q라고 해볼까요?
이 노란색 벡터가 이 벡터다. PQ 벡터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얘가 뭐냐 그러니까 PC 벡터의 절반이래. PC는 어떻게 됩니까? PC 마이너스 CP 넘겨서 마이너스 CP고 PC다. 잘못 적은 부분이 있네요. AP, BP니까 QP가 되겠죠. 부호가 이름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해서 이름을 바꿉시다. PA, PB 해야지 우리가 내분 벡터 이게 좀 와닿으니까. 이해되겠죠? 여기서 여기 이름을 그러면 여기를 PA로 여기를 PB로 그 다음에 여기는 CP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넘겨서 PC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마이너스를 달아서 다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도 손을 좀 댑시다. 넘겨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순서를 바꾸어서 5의 PA 벡터 3의 PB의 벡터라고 하고 얘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4의 CP의 벡터다 이렇게 하면 뭐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CP 벡터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CP 벡터는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거잖아. 이 파란색 벡터를 2분의 1 했더니 노랑댕이래. 그럼 P는 어디 있을까? 실제로 어디 있을까? 이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꺾여 있는데 얘가 같을 리가 없잖아. 어디 있을까?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 왜 중간? 얘를 연결했을 때 P가 어디에 있어야지 CP의 반이 PQ다. PQ를 2배 하면 CP가 돼요. 3등분 하고 나서 이 점이 P가 되어야지만 CP에 대한 2분의 1이 PQ가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성우 이해되나? 안 돼? 어디가 안 되지? 벡터가 같다라는 말은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 이 벡터랑 이 벡터가 같을 수 있냐고? 없잖아. 그러면 벡터에다 실수배해서 같아지면 일단 방향은 같아야지 얘를 몇 배 하면 얘가 돼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P는 C랑 Q 이 연결되는 선 위에 있어야지 같은 벡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 위에 있다고. 요 위에 있는데 CP의 2분의 1이 PQ다. 뭐가 길 것 같아? CP를 반 잘랐더니 PQ니까 CP가 길죠. PQ보다 얼만큼 길지? 그러면 P에다 어디를 잡아야지 CP가 PQ보다 2배가 될까? 이 선 연결한 거에 3등분점 중에서 아래쪽 돼야지 CP가 더 2배가 더 길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나? 성훈 이해되나? 신우는? 정우는? 민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P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고. 그럼 P점 위치를 찾은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다가 숫자를 바로 한번 적어 볼게요. 흰색으로 해도 뭐 상관없겠죠. 여기가 3칸에서 여기 1칸 올라간 넓이를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고 적습니까? 5라고 적겠죠. 밑에가 3칸이고 5칸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생각하면 이 삼각형에서는요 여기 높이가 똑같은데 여기 밑변이 3이야. 여기는 2배야. 그럼 여기가 3일 때 여기는 뭐라고 적을까? 6이라고 적겠죠. 여기가 5인데 여기 이 삼각형이 5가 되면 이 삼각형은 뭐라고 적을까? 10이라고 적겠죠. 그러면 PAB는 2를 더해서 뭐라고 하자? PCA는
그래서 답은 4대 3대 3이 되는 이런 형태로 찾자라는 얘기. 이해됩니까? 이 풀이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이 534를요, 534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PA를 많이 볼 것 같으니까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지금 우리의 일반형은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스몰 a 곱하기 PA 벡터 더하기 스몰 b 곱하기 PB의 벡터 더하기 스몰 c 곱하기 PC의 벡터가 0이 될 때 P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이해는 되겠죠? 요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침 저 문제가 저기 위에 있으니까 A랑 5를 병행해서 쓸게요. A 대신에 5도 썼다가 A도 썼다가 B 대신에 3도 썼다가 B도 썼다가 여기가 4가 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예시는 5, 3, 4를 예를 들 거고 일반형은 ABC라는 개수를 가질 때에 대한 일반적인 P에 대한 위치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그려볼게요. 자, P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서 대충 어딘가 한번 찍어 볼게요. P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뭐 저기처럼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도움이 되도록 보조선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한테 하나 그냥 간단한 연습 한번 해볼까? 만약에 PA를 통째로 넘기면요, 연습입니다. 여기는 연습. PA를 통째로 붕 넘기면 무슨 벡터가 되겠지, 맞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B 대신에 3 적을게요. 3의 PB 벡터 더하기 4의 PC 벡터가 어떤 벡터래. 요거 넘어간 어떤 벡터래. 이까지는 그런 같다 싶잖아. 얘를 7로 나누게 되면 얘를 7로 나누고, 왜 7로? 요 두 개 3, 4니까 여기를 7로 나누게 되면요, 이 벡터가 뭔가 될 텐데 이 벡터는 PB, PC를 3대 4로 내분하는 벡터죠. P가 여기 있다 치자고. 그러면 BC를 나누었으니까 여기가 도착 지점일 거 아니야. 그러면 B가 어떻게 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얘가 크니까 C에 가깝죠. C에 가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그림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B는 반대로 될 거니까 B까지의 거리 B는 4가 되고 여기 C까지 거리 B는 3이 된다. 이 적은 거는 길이가 아니라 B입니다. 얘는 3대 4의 B를 가지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자, 아까는 가까운 거 찾자고 바로 네가 숫자가 크네, 네 가까이 있겠네, 8등분 한 다음에 숫자 크니까 너는 뭐에 가까이 있겠네 이거고, 지금 우리는 B가 필요한 거예요. B는 반대로 될 거 아니야. 내분 벡터 할 때 생각해 보면 C에서 3만큼 B에서 4만큼의 B를 가지니까 B에서는 4만큼의 B를, C에서는 3만큼 B를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나중에 복잡하게 아까 여기서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풀면 되는 거고, 요 B가 궁금해.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A를 넘겨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C를 넘겨서 생각해볼까? C를 넘겨서 생각하면 5의 PA의 벡터 더하기 3의 PB의 벡터는 무슨 벡터가 되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얘를 8로 나누면 얘는 내분 벡터가 또 되겠지. 그렇게 되었을 때 AB의 여기 있는 요 점에 도달을 할 텐데
여기서부터 쭉 오게 되면 어딘가에 도달을 할 거 아니야. 그렇다 이 B는 어떻게 될까? A에서 크로스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5가 되는 이런 B를 가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B를 넘겼다 생각하게 되면 A랑 C의 크로스 A에서 4만큼 C에서 5만큼 B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5가 A 의미이고요. 5가 A 의미고 그 다음에 4는 B의 의미가 될 테고 3은 C의 의미가 된다. 암기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 이 복잡한 소리를 하고 있을까? 솔직히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암기 복잡한데 하면 그냥 보기만 하세요. 머리에 담지 말고 그런갑다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 만약에 누가 P점이 어디 있을 거야. 근데 C에서 연장했을 때요. 이 B가 궁금해라고 한다 그러면 B가 궁금해라고 하면 암기하지 말고 A, B에 대한 거 물어보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럼 방금 오늘 배운 거 A, B에 대해서 물어보네. 그럼 C를 붕 넘겨서 A, B, B를 보니까 A의 PA, B의 PB니까 크로스 됐나 보다. A에서 B만큼, B에서 A만큼, B에서 A만큼, A에서 왜 C, A, B, C를 넘겼고 잠시만 C를 넘겼고 A, B 어디 잘못 적었나요? C?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3 C를 넘겼으니까 A, B에 대해서는 노란색 뭘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B죠. A, B, B, C. 그럼 이것도 잘못 적었네요. 5에는 A를 적고 B가 3인데 여기도 잘못 적었고 C가 3인데 여기 잘못 적었고 많이 잘못 적었네요. C 자리에 3 여기가 B 아닌데 그러면 얘를 넘겨서 여기에 대한 B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B에서 A만큼 A에서 B만큼 A에서 B만큼 B에서 A만큼 이렇게 여기 B를 찾는 자체가 생각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 대 B만큼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요 부분만 가지고 얘 B를 알 수가 있다는 소리고 실제 길이는 모르겠는데 요 지점에서 얘는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누는 것은 BC의 관계를 보니까 개수가 스몰 b 스몰 c네. 그렇다면 크로스로 B에서 C만큼 라지 C에서 B만큼의 B를 가지겠고 이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여기가 3대 5가 되니까 3B가 아니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자는 잠시만 지울게요. 자 이제 숫자로 이런 B가 있다 이런 B가 되었다라고 이제 넓이 표현 3대 5가 되니까 얘 넓이는 3 뭐시기 얘는 3대 5의 B를 가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비례상수를 뭐라 할까? PQR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3P가 된다면 3P라는 넓이를 가진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다? 5P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대 5, 여기가 4, 4, 4, 3P, 5P. 삼각형에서 일단 적고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4Q가 된다면 여기는 5Q가 될 테고, 그 다음에 PQR, 여기가 4R이 된다면 여기는 3R이라고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삼각형에서요,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넓이 B가 만약에 4대 3이라면, 넓이 B가 4대 3이라면 요렇게 잘라냈을 때요, 요만큼의 넓이 B도 얼마가 되겠다? 4대 3이면 남아있는 이 부분 넓이도 뭐가 되겠다? 4대 3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가 3대 5의 B를 가진다 그러면 얘랑 얘도 뭐가 되겠다? 이 두 개를 합친 거랑 요 두 개를 합친 거랑 얘도 3대 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둘을 합치게 되니까, 자, 얘랑 지금 할 게 무슨 의미냐면 얘랑 얘의 B는 얘랑 얘의 B랑 같다, 그 의미입니다. 적어보면 9Q 대 7R은 뭐가 되겠다? 3대 5가 되겠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얘랑 비교해 볼게요. 요 두 개 더하면 7R 대 8P는 얘랑 얘의 B는 뭐가 됩니까? 5대 4가 되죠. 여기서 5대 4의 B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는 이상 없죠. 그렇다면 A의 건너편에 있는 7R을 좀 먼저 적어볼까요? 7R, 얘를 먼저 할 겁니다. B의 건너편에 있는 게 9Q죠. 얘를 7R 한번 적고 생각할까요? 땅땅땅. 요거 순서대로 그냥 요거 가지고 먼저 한번 적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9Q 대 7R 대 8P는 몇 대 몇 대 몇일까? 여기 3대 5가 나와 있고 여기가 5대 4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죠? 그렇다면 9Q가 뭐냐 그러면 PAC거든요. 삼각형의 PAC 대 삼각형의 7R이 뭐냐 그러면 PBC가 되고 8P는 삼각형의 PAB가 되고, 이름 바꾸는 있는 그대로 바로 적을게요. 3대 5대 4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일반형으로 다시 적어보면 3대 5대 4는 B 대 5는 저기서 보니까 A가 되고요, 4는 C가 되겠죠. 자, PAC는 B가 되고요, PBC는 A가 되고요, PAB는 C가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공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너무 길게 했나?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P가 있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PA, PB, PC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앞에 AP에 대해서 개수가 5라고 했죠. 맞잖아? 그렇다면 여기 AP의 개수가 5면은 여기 개수가 5가 되고 여기다 5를 적어주고 반대편에다가 여기가 5가 되니까 여기 왠지 적을 데가 요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BP 개수가 3이죠. BP 개수가 3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적을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CP 개수가 4죠. 여기 개수가 4래.
합해서 0 되는데 그럼 여기 적을 만다가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그렇게 했을 때 PAB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PBC는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PAC는 3이 되고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지금은 원리 설명한다고 얘 들었다가 뭐 했다가 더 했다가 이래 했다가 하는 거고 이해 안 되면 결론은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해두려고. 자, 이거 이해는 됩니까? 진우 이해되나? 정우 이해되나? 민기는?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딱 한 가지 유형, 이 형태로 질문이 나오고 삼각형 넓이 물어보면 한 줄 만에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2AP 여기다가 덧칠 할게요. 자, 여기 숫자에다가 2, 3, 5다. 그럼 넓이 B는 어떻게 되겠다? 하나 간단하게 그려봐. 여기 지우고 갑시다.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 2AP, 3BP, 5CP는 0이래. 넓이가 이거 물어봐. 그럼 어떡하지? 삼각형 간단하게 하나 그리고 P점 하나 꼭 찍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PA의 개수가 2라고 여기에다가 2. PB 개수가 3이라고 BA 반대편에 3. PC의 개수가 5라고 반대편에 5. 지금 적은 게 뭐라고요? 넓이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이해가 아니죠. 지금은 그냥 암기하자고. 이렇다. 왜 그런데 하면 나중에 이거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거 이해시키려고 스몰 a에다가 5 적었다가 실제 예를 들고 5대 3대 4가 되잖아. 이게 만약에 AB로 하면 여러분이 문자로만 설명을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예를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숫자로 하나 문자로 하나 똑같이 헷갈릴 것 같아요. 결론이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개수가 뭐다? 개수가 반대편 삼각형 넓이다. A 앞에 2가 있네. A점의 반대편 넓이가 개수랑 B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겠습니까?